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네. 오늘 회사 이름이 아주 특이합니다. 포스텔러입니다. 아니다, 회사 이름은 운칠기삼. 아, 회사 이름 운칠기삼이 네. 네, 포스텔러네요. 네, 운칠기삼 주식회사에 우리 예. 신경진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일단 뭐 회사 이름에서 약간 풍기는 게 뭐 있는데, 예, 자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하고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기 그리고 영어로 뉴라고 써서 천기 뉴설 포스텔러라는 운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심경진이라고 합니다. 예. 청긴 뉴설입니다. 뉴설. 예. 그 저희 서비스를 간단히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설립된 지 한 1년 된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주를 공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네. 이전에 사업을 하나를 말아먹고 굉장히 슬픈 상황에서 사주를 보러 가셨나요? 사주 보러 갔어요. 아, 예. 그래요? 근데 네. 인생 얘기하면서 사실 힐링도 되고 많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좀 도움이 돼가지고 사실 그런 경험들을 모바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혹시 교보생명 사거리 사주 어떻게 하세요? 유명하신 분 같은 데 가신 것 같구나. 놀라. 이분들이 이거 그 놀라운 유명하신 몇 분 있습니다. 이제 IT 업계 서초 오피스텔 IT 업계 몇 분이 계신데요. 예. 네. 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네. 네. 어쨌든 가면 어느 회사 구조조정한지도 다 아시고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거기 다 몰리죠. 네. 그래서 네. 다시 돌아가면은. 네. 이제 제가 원래 좋아했던 일이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모바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게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착안이었고요. 저희가 꿈꿨던 거는 사실 약간 주머니 속에 친구 같은 도사님 한 명 넣고 다니는. 그래서 내가 궁금하거나 운세를 보고 싶거나 사주를 보고 싶거나 뭔가 이제 그런 게 궁금할 때마다 매일매일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나를 풀어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운세를 보면서 공감하고 힐링받고 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로서 즐기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는 힐링 컨텐츠를 운세를 기반해서 힐링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이제 사업의 모토로 잡았고요. 저희가 천기 유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오래된 이런 사주나 뭐 이렇게 나를 풀어주는 방식들을 요즘 스마트 기기에 맞는 이런 형태로 만들고 뉴라고 쓴 거죠. 네. 그래서 문구부터 해서 모든 걸 다시 저희가 다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된 게 이제 천기 뉴설 포스텔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질문 하나에 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뉴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비스 이름이 포스텔러. 자, 포스텔러를 제가 이용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웹으로 먼저 사실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바이럴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웹을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앱스토어나 이제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가서 포스텔러라고만 검색하시면은 저희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프리미엄도 프리미엄이 이제 12월 달부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프리미엄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건 뭐고 프리미엄이 뭔지 그 서비스의 내용을 조금만 더 말해주세요. 저 기본적으로는 생년월일을 난 시까지 가입을 하려면은 생년월일을 넣어야 되고요. 시는 모르면 모른다고 넣으면은 이제 저희가 그냥 이제 랜덤하게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운세하면은 신년에 한번 가서 보지 뭐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희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이제 유저분들이 3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오시고 약 20%는 매일 들어오시는데요. 매일매일의 운세를 보는 건가요? 저희가 매일 운세 컨텐츠를 발행을 새롭게 하고 있고요. 1년 동안 약 720건의 컨텐츠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운세라는 테마를 놓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매일 발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오늘의 운세를 보고 밤에 보통 저희 트래픽이 피크를 칠 때가 이제 12시쯤인데요. 밤에 이제 저희가 발행한 새로운 운세 컨텐츠들을 보시고 약간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저희는 2030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별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세요? 커플들이 가장 많이 깨집니다. 제가 2030 이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2월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월이잖아요. 이유 대표님의 과거에 다 행적이 2월에 헤어지셨군요. 아니 그것도 있고 발렌타인데이 때
많이 헤어지고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연말이라고 해서 사귀게 되고 그 연말 끝나고 나면서 1월, 2월에 헤어지는데요. 저희가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발행하게 되냐면은 고백해도 될까요? 나를 좋아할까요? 이런 컨텐츠들이 주로 12월, 1월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솔로인데 커플을 만들어주는 이런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요. 1월 달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은 헤어진 연인이 돌아올까요? 다시 연락해도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는 컨텐츠가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잠깐만요. 고백해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까 주로 여성들이 쓰시는데 여성들이 그런 먼저 고백해도 되느냐? 요즘 여성분들은 절대로 뭐 꼭 여성이 꼭 뭐 고백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냥 이게 대화용으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사님한테 고백해도 저희가 될까요? 이제 약간 스낵형으로 컨텐츠를 하나씩 만들어내고요. 이제 카드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도 공유가 되고 이제 저희 앱에서도 볼 수 있고 해서 질문을 클릭하고 그 답변이 풀어지는 형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에 피팅돼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3월 2일이 이제 공무원 시험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학업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때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일상에 이 또래 이 타겟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질문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사주 보는 그런 거는 아니네요. 매일매일 힐링을 받고 뭔가 약간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물어보고 서비스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지금 78%가 여성이고요. 가입자의 78%가 여성이고 약 62%가 2030 여성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그 회원이 늘고 커진 게 보면은 이제 여성 중심의 20대 여성 중심의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에서 바이럴을 타가지고 사실 서비스가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조금 숫자를 조금 공개해 주시죠. 다운로드나 트래픽 매출까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약 47만 명 정도가 이제 생년월일시를 해서 가입을 하셨고요. 저희 서비스에 가입자가 47만 명이고 앱을 저희가 8월에 런칭해서 지금 20만이 좀 넘어섰고요. 앱 다운로드 6개월이 정도 되시는데 6개월 좀 안 돼서 20만 정도 20만 정도 다운로드가 받았고 이제 12월 기준으로 저희 이제 MAU가 한 20만 정도 이제 도달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DAU는 대충 어느 정도? DAU는 3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그 매일매일이라는 걸 좀 증명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 서비스 이제 앱 같은 경우 리텐션이 47% 정도가 나오고요. 플러스 원먼스 리텐션이 그리고 이제 DAU로 따졌을 때 그 세션으로 따졌을 때 3일에 한 번꼴로 평균적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유저들이. 그래서 그 초반에 저희가 받았던 챌린지 중에 한 번 보고 나가는 서비스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나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혹시 한 가지만 더 매월 증가율은 어떤 몇 퍼센트의 증가율을 MAU나 저희가 이제 그 월 평균으로 해가지고 따졌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6% 정도가 이제 매월 증가를 했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그 증가율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계속 어쨌거나 그 서비스 트래픽 자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할 때는 초반에 이제 페이스북에 저희 컨텐츠를 뭐 하루에 5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를 올려보고 이런 것들로 했다면은 지금 광고로 들어오는 게 15% 언더고요. 대부분이 작년에 광고 올린 거 말고 이제는 다이렉트하게 사람들이 운세를 보고 공유하는 거나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바이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들어온 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트래픽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체류하나요? 저희가 듀레이션 타임이 저희가 일 듀레이션 타임이 6분 정도 됩니다. 6분이면 컨텐츠 이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컨텐츠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6분 동안 그 버틴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하여튼 거기서 즐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3개를 볼 수 있는 3가지 컨텐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의 운세, 저희 아침에 트래픽이 피크치는 오늘의 운세 이제 8시 반에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사주로 보는 오늘의 운세, 타로로 보는 오늘의 운세, 별자리로 보는 오늘의 운세, 오늘 뭐 먹지, 그리고 오늘의 애정운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 때쯤 사람들이 이제 밥 먹고 심심해서 들어오실 때 보시는
이제 뭐 그런 저희가 운세를 설명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백말띠 여자는 과연 이럴까? 아니면은 뭐 그 사주에서 말하는 망신살은 뭘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읽을거리를 발행하고 7시에 망신살이요? 예, 망신살이 들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 예, 백말띠가 뭘까? 뭐 손금은 어떻게 읽는 건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행을 하고요. 저녁에 볼 수 있는 타로나 사주 운세를 또 하나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세 타임으로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고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가장 좋아하시는 게 볼 게 많아서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운세 보는 서비스가 아니라 좀 매일매일 들어올 수 있고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로 포지셔닝하는 게 목표였고요. 네. 그러면 그 앱 분류에서 앱 디렉토리 그 카테고리에서 어디로 분류가 돼요? 저희 엔터테인먼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운세라는 게 맹신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0년이 된 올타임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1000년이 된 베스트셀러.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우리 것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예요? 아, 예. 네. 잠시만요. 드시면서 천천히.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핵심으로 2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저희가 얘기한 천기뉴설이라는 포맷의 컨텐츠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운세가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와 그 다음에 그렇게 무료로 모인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제공했을 때 과연 돈을 내고 운세를 볼 것인가, 이 2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모델은 이제 그런 무료 서비스 위에 프리미엄이 들어있는 것들, 게임이나 뭐 웹툰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 충전을 해서 소진하는 형태로 컨텐츠를 보는, 프리미엄 컨텐츠를 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들어와서 충전을 해가지고 7,000원짜리 신년 운세를 보거나 3,000원짜리 토종 비결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충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전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충전해서 쓰고 재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했던 가설이 잘 먹혔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첫 달 12월 1월 동안에 저희가 해보면서 그 방문자 대비 결제 전환율이 7%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료 컨텐츠 서비스 같은 걸 이런 해보신 분들은 얘기하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1%대에서 그렇죠. 발생을 하거든요. 7%는 상당히 높은 건데. 그래서 운세 자체가 사람들이 돈을 내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이 없다라는 것들도 찾아봤고요. 또 저희 유저들 같은 경우에 그 가격이 이제 초반에 저희가 컨텐츠 2개 정도로 프리미엄으로 테스트를 했지만은 평균 결제 금액이 첫 달에 누적으로 봤을 때 6,200원에서 1월 달에 7,200원, 8월 달에 8,200원, 2월 달에 8,200원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결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적으로 쓰는 ARPPU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만족을 주면은 거기에 지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를 즐기면서 필요할 때 유료에 지불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시장 추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산업적으로 어떤 타겟팅하는 시장이면 엔터테인먼트 분류됐다고 하지만 게임 영역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좀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사실 투자 미팅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업사이드나 시장 스케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운세 시장을 놓고 보면 이제 발행된 기사나 이런 걸로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 사이즈가 3조에서 4조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거나 뭐 이렇게 돈을 쓰는 부분이 3조에서 4조라고 얘기하고 재밌는 거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역술인 협회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45만 명이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온라인에서는 한참 잘 됐을 때 2009년 이럴 때 포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됐어요. 디지털 운세에서 사람들이 결제했던 매출이 1,000억 정도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 한 5,000억 정도가 됐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모바일 앱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조금 쪼그라들었어요. 왜냐면은 포털이나 이런 웹 위에 어떤 그 게이트웨이 안에서 그냥 신디케이션 형태로 운세를 서비스를 했었던 사업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자체적으로 트래픽이나 회원들을 케어하고 관리해왔던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봤던 기회는 모바일 컨텐츠 시장 자체는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연평균 25%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당연히 전통적으로 결제가 많이 일어났던 운세도 거기에서 어떤 혁신적인 모델이나 자기 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자가 있다라 그러면은 충분히 큰 매출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시작한 지,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작한 지 3개월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 되신
지금 3개월째 매출을 혹시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3개월 동안 지금 한 누적으로는 한 1억 3천 정도 될 거예요. 네. 1억 3천 정도 되고 있고 브레이크 이븐은 이미 넘으셨나요? 저희가 브레이크 이븐은 사실 아직은 넘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마케팅을 어떻게 쓰고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브레이크 이븐은 조만간은 넘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사람을 얼마나 저희가 더 이제 근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시장의 스케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은 이제 일본 진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리소스들이 많아질 거라서 당연히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에 운세의 운세는 예전에 그 스마트폰 아까 말한 그 피처폰 시절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처폰 시절에도 어디 저 구석에 어딘가에 뭐 오늘의 운세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있었고 신문 포탈에서도 신문이나 포탈이나 이런 데 가면 오프라인 신문에도 계속 있었고 기존에 이렇게 막 그 글씨로 써 있는 것과 막 써 있던 이렇게 그 좀 아주 그 고어체 비슷한 걸로 우리 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대체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은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여성분들 타겟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운세라는 게 사실 남성 중심적으로 약간 옛날 시대에 맞춰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피하는 단어가 현모양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모양처가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풀이나 표현들이 기존에 좋은 단어인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 안현모 좋아하는데 혐오감이 안 일어나는데 굉장히 좋은데죠. 저희 애들이 현모양처로 컸으면 이거 좀 이상한가요? 네, 그래서 저희 타겟은 아니시네요. 하여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단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표현들이나 풀이 방식들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콘텐츠를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운세를 다시 쓴다는 식으로.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있는 그 운세 풀이를 다시 현대적인 용어와 적용으로 다시 풀어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또 특징은 뭐가 있는 건가요? 그 다음 특징은 모바일에서 그 기존의 운세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써보셨으면 굉장히 긴 글을 해서 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글을 길게 한다가 이제 운세 서비스 사업의 이제 기본적인 핵심이었는데 모바일에서는 그게 어울리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 웹툰 형태의 캐릭터를 써가지고 상황을 보여주는 웹툰 형태의 캐릭터를 써서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망신살이라든지 도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릭터가 표현해주는 식으로 해서 좀 쉽고 빠르게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고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포탈이든 신문에서 이렇게 서비스할 때는 주고객이 남자였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 당시에도 여성들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잘 몰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도 여성들은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근데 운세 콘텐츠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쓰여져 있어서 여성 고객들이 또 덜 부상됐던 게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그 시장 잠재력을 보고 여성향으로 아예 그냥 타겟팅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조사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관여도가 높은 걸 따졌을 때 20대 여성이 가장 높았고요. 운세 서비스 쪽에서는 그게 평균 대비 10몇 프로가 높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여성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쪽에서 타깃이 맞았던 거는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 이제 모바일에서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그 국내에서 모바일에서 돈을 가장 지불하고 잘 쓰는 분들은 2030 여성들이시거든요. 불편함과 퀄리티를 돈으로 내시는 분들이 그 타겟층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기존의 투자자와 했던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업사이드는 물론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에 힌트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사이드는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제 국내에서의 라이트한 운세를 보는 2만 원 언더의 돈을 내고 운세를 보는 시장이 저희가 추산해가지고 바텀업으로 계산했을 때 한 2,500억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500억.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먹는 시장이 당연히 어느 정도 존재를 할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스케일업은 사실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많이 제안이 오는 부분들인데
핵심 타깃이 2030 여성이고 싱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매칭해주는 쪽에서의 사업의 업사이드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저희 말고 일본에서 1등 하고 있는 운세업체가 연매출이 1,500억 정도가 됐던 운세업체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체가 호리전털리 익스펜드 했던 부분들이 거기도 2030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뷰티 패션 아이템들을 커머스식으로 추천해주는 거에서 전체 매출의 한 18%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저희 서비스를 보면은 그럼 운세 팔아서 얼마 벌래? 라고 이제 대부분 사이즈를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저희는 2030 여성들을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매일매일 쓰는 서비스로서 포지셔닝 한다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네. 그럼 그분들한테 일상적으로 상담하고 추천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하는 것들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저희는 분명히 업사이드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오늘 망신살이 끼어 있는데 너한테는 오늘 이 빨간색 루즈를 치려면 망신살이 감소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추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행운의 색상이나 행운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네. 그것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오늘의 운세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오늘같이 중요한 날이면 저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나한테 뭐가 유리할까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흰색 면티에 흰색이 좋다고. 정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오늘 욕심 부리지 말라고 나왔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 말을 좀 줄였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 부리지 말라. 네. 그 사실 뭐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어느 상황이나 매일 어때는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뭐 저도 저희 서비스 쓰니까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매시업 데이 데모데이라는 게 있는데 아침에 딱 켰는데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라는 오늘의 운세가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굉장히 잘하게 되던데 그런 것도 괜찮네. 잘하셨나요? 네, 주인공이 되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들었는데 뭔가 이거 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뭐 물론 대표님께서 아까 뭐 창업하게 된 뭐 계기가 사업 망해서 그 역술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김성태 역술. 아닙니다. 다른 데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역술인 찾아가서 사주 보면서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창업자 팀원들을 모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모였고 어떻게 설득했는지. 우선은 저희는 저 혼자가 대표가 아니고요. 공동 대표가 같이 한 분 있고요. 그럼 어떻게 같이 하게 돼? 왜냐면 되게 생소하잖아요. 야, 우리가 뭐 블록체인 기반에 이걸 할 거니까 하자. 그러면 이게 뭐 끄덕끄덕 이게 되는데 운세 사업이 돼. 그럼 설득의 과정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블록체인보다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요. 내가 오늘 아침 운세를 보고 왔네. 망신살. 자 우선은 저랑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김상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랑 9년 전에 네이버에서 만나서 그 친구는 개발 PM이었고 저는 사업 PM이었고요. 이제 11년에 둘 다 카카오로 옮겨가지고 이제 카카오 에드 사업부에서 저는 기획팀장을 했고 그 친구는 개발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지니어 버디가 함께 사업을 시작을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기획과 사주를 초반에 만들 수 있었고 여기에 이제 엔지니어 친구가 함께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일이 굴러갔고요. 저희 이제 회사에 있는 멤버들은 평균 연령이 이제 경영진 빼고는 90년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제 서비스를 쓰는 연령대의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좋아하세요. 운세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뭐 디자이너든 개발자든 운세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알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모였고요. 그리고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에 5시간 자면서 일을 했더라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의 매출 구조가 이제 지금 사람이 결제하는 돈이 될 텐데요. 물론 뭐 결제하는 거나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사용되는 대로 그게 이제 매출을 잡아야 되긴 하는 건데요. 그 매출의 대충 그 첫 번째 매출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비용으로는 얼마 정도를 쓰고 계신 건지 그런 거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진행을 쭉 해오면서 이제 컨텐츠는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앱스토어에 제공하는 이제 수수료 외에는 별도의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웹 결제 부분도 붙이게 되면은 사실 수수료 부분도 많이 줄어들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케팅비를 쓸 때 저희가 그 월 평균으로 그 신규 고객 한 명을 목격하는데 드는 비용이 3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 한 명의 고객이 쓰는 평균 금액이 5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미 업사이드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근데 그 스케일이 안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든 비용을 커버할 정도는 못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발생할 거고요. 그래서 마케팅 자체는 저희가 해보니까 운세 콘텐츠 자체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라서 다른 여태까지 했던 서비스나 광고들에 비해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바이럴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깔때기 타임 얘기를 하는데요.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이상 매니저님 올라오셨어요. 이상 매니저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살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후원의 큰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서정훈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박상현 주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상현 주민이 오늘 아주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근데 노혜성 팀장님이 이제 맞는 거 맞아요? 근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저희가 3월 12일부터 쫄지마 창업스쿨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즌 1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이번에는 매년 카이스트 연세대였는데 올해는 학교가 더 늘었대요. 뭐 국민대까지 원래 하고 있었고요. 국민대가 작년에 하고 있었고요. 더 안 늘었는데요. 그렇게 세신가요? 세 개 학교인데 라인을 지금 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3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마루 180 지하 1층에서 10주간 쫄지마 창업스쿨이 펼쳐지는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그런 얼굴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랜디 마케팅 하시는 박지희 이사님께서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내용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업가의 브랜딩이라는 책을 쓴 우승우 72초 TV 콘텐츠 디렉터께서 창업가의 어떤 브랜딩 전략, 뭐 회사의 브랜딩, 창업가의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매번 해주시는 우리 이태경 대표님, 그다음에 유중희 대표님, 또 송환 대표님, 다양하게 꾸몄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온오프믹스에 올라갈 텐데요.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저는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거는 사실 이 시장은 정말 수십 년간 존재해 왔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점집 이런 때부터 한국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콘텐츠라서 충분히 사업성은 이미 증명되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시장을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려면 그냥 콘텐츠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운세 정보나 DB를 어떻게 하면 더 개인의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가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서 그런 전략도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실제 그렇게 해서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나에게 매칭이 좋은 운세 혹은 좋은 정보다, 좋은 콘텐츠다라고 느꼈을 때 뭐 남녀의 매칭이나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어떤 정확도 아니면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그걸 바탕으로 뭐 남녀에게 어떻게 더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전략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 처음 준비 때부터 사실 그 고민 말씀 주신 고민을 했었고요. 사실 사주나 운세를 보러 갔을 때 잘 맞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잘 풀어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가 앞에서 평생 사주를 보신 분은 여대생들의 고민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 맞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 말한 IT 업계에서 잘 맞추신 분은 IT 분들만 만나시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풀어도 그 인더스트리를 이해하고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 저랑 김상현 대표랑 만들었던 거는 사주를 그 수치화해가지고 시스템화 시키는 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개인에 맞춰서 풀어줄 수 있는 형태로 다 만들어놨고요. 그게 성별이나 나이대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반영돼 있고 사람이 하는 답에 따라서 가산점이 다르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스텔러를 써보시면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가고요. 케이스에 따라서 연령대에서도 답이 다르게 나가고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을 풀어줄 때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뭐 놀고 계신 백수냐, 학생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 답을 내줍니다. 애정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세팅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 세팅부터 시스템 세팅부터 굉장히 개인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핵심으로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그 쌓이는 데이터와 DB가 그 가치가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예. 가도록 네, 서포터. 예. 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우선 첫 번째는 이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DB도 많이 쌓이고 할 텐데 거기서 생긴 어떤 저작권 문제나 법적인 이슈 같은 건 없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컨텐츠 같은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컨텐츠가 점점 쌓이면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어떤 비용 같은 게 점점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가 감소가 되는지 아니면 계속 그냥 컨텐츠 비용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런 것들 궁금하고 세 번째는 이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운세의 정확도 같은 게 있다면은 몇 %,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DB부터. 일단은 저작권 문제가 먼저였네. DB. DB. 저작권 이슈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운세를 풀어놓은 책을 갖다가 쓰면은 당연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로직을 이제 이제 천년 동안 존재했던 다양한 로직들이 있잖아요. 그 로직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새롭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새롭게 풀어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거를 레퍼런스하고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직접 만든. 다 저희가 내부에서 직접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에서는 자유롭고요. 두 번째로 비용이 줄어드느냐. 컨텐츠 제작 비용. 비용이 줄어드냐. 이것도 사실 컨텐츠의 기획력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가 초반에는 무식하게 계속 만들었어요, 매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긴 노하우가 2주의 운세, 이달의 운세, 이달은 뭐가 좋지, 어떤 사람이 행운을 가져오지. 그러면은 이거는 로직만 바꾸면은 그 다음 달에 쓰면 되는 형태의 콘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발행하는 콘텐츠 중에 상당 부분은 재유수를 하게 되고요. 연도별로 따지면은 올해 행운의 달, 뭐 올해 언제가 좋지 이런 것들은 올해 쓰고 내년에 쓰고 그 다음 년도에도 또 쓰고 약간의 편집 가지고 쓸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제작 비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도리어 콘텐츠를 익스펜드 하는 데 비용을 더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도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운세에서 정확도라고 하는 건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뭐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의 미래를 맞추기 전에는 그건 힘든데요. 기본적으로 운세가 맞다 안 맞다라고 느끼는 핵심은 공감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와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해줬을 때 정확도가 높다라고 느끼고요.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를 했을 때 정확도가 낮다고 느끼는데요. 그 이제 명리학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70%,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뭔가를 풀어줬을 때 일반적으로 사주풀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람을 맞추는 게 한 70% 정도 되는데 정말 고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뭐 80%, 90% 맞추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저분들한테 여쭤보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 피키캐스트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피키캐스트라든지 버즈피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먹고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때 초반에는 이런 좋은 콘텐츠 바이럴로 막 성장을 하지만 그치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을 갔을 때 뭔가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까 비용을 어떻게 절감하실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서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 그때 피키캐스트를 예를 들면은 그때 100만까지 바이럴로 1000만까지 광고로 성장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유입이 돼서 새로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치만 1인당 그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이 줄지를 않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콘텐츠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도 그 사람들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하면서 거기서 비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이 늘어야 되는데 이걸 사는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쉽게 돈을 내지 않더라. 그래서 비용이 줄지 않고 매출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둘을 동시에 내야 되는데 이걸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런 미래 청사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상황을 이제 뭐 P사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거를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그랬잖아요. 있고 또 그 상황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또 어떻게 타개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컨텐츠 비용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피사 같은 케이스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점이 사실 저작권적인 챌린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올라가시거나 사람이 더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 자체가 오리지널 컨텐츠다 보니까는 사실 그게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컨텐츠 시장을 봤을 때 트래픽을 많이 모아서 광고로 돈을 벌어야지 하는 모델들이 사실 정말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터지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한국에서는 힘들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제가 카카오에서도 광고 사업을 맡아서 했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느꼈고 도리어 저는 그 모바일에서는 컨텐츠는 결제를 해서 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거기서 이제 컨텐츠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했고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12월, 1월, 2월을 통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세 컨텐츠는 돈을 사람들이 내고 쓰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스케일이 커져도 계속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증명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더 많이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증명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 대표님, 자, 우선요. 회사에 돈이 필요하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금액 타겟팅? 10억 정도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살면서 결혼하기 직전에 사주 한번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보고 있는데요. 사주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겁나더라고 보기가 이제. 그래서 그 사주집을 많이 소개시켜 줘가지고 부시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가긴 갔어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 존재했고요. 계속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속성들이 일본도 의외로도 비슷해요. 그래서 국내 시장만 바라본다면은 그냥 매출의 어떤 성장의 어떤 한계는 보일 것 같아요. 뭐 200~300억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은데 일본 시장이 어떻게 진출하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그 일본 그 감성에 맞는 운세 서비스를 일본은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한국의 어떤 컨텐츠의 감성하고 색감하고 그걸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 성패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 여성 고객들을 이렇게 하루에 3만 명씩 들어오게 해가지고 만드는 컨텐츠 서비스가 있다면 확장성은 다른 그러니까 버티컬 아니냐 호리존털하게 다른 쪽으로도 확장성이 가능할 여지는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제일 그래도 트렌드를 리드하는 그런 그 타겟층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팀 구성이요.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경험을 가진 기획자와 개발자가 만나서 사업을 한다. 이런 조합이 사실 흔한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프리미엄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개인화된 정보를 가지고 일단 시작은 사주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컨텐츠를 현대화시켜서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외에 만드는 거는 약간 좀 우리 나름대로의 조미료들을 좀 계속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인화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뭔가 정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반응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로열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불과 유료화한 지 3달 만에 거의 브레이크이븐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런 조짐들은 정말 굉장히 플러스로 보이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이런 회사 죄송합니다. 이런 회사라고 제가 좀 맞아요. 이런 컨텐츠를 갖고 서비스하는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인가라는 고민이 약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가 뭐 사주나 이런 것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좀 더 약간 넓은 비전과 그리고 넓은 커버리지와 그리고 좀 더 높은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있는 서비스만을 너무 딱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감사합니다. 들긴 합니다. 자, 이 대표님 뭐 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금액이 10억인데요. 저는 5억 정도 투자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 대표님 어떻게? 저도 저희 펀드에서 5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 대표님 이제 한 3번째 뵙는 건가요? 세 번째 뵙는데 이 회사는 한 20억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줄 때 받으라는. 줄 때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